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20회 63회차 프리미어 리그와 라리가 경기 분석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20회를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와, 진짜 미치겠다 하실 거예요, 아마. 네, 이게 20회가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이거 맞을 것 같은데 하는 것도 틀리죠. 20회가 원래 그런 거고요. 네. 원래 이게 특히 그 유로파 리그 같은 거는 진짜 한번 부닥쳐 봐야지 이게 어느 정도 보이지, 그냥 이렇게 보고 예측해서 가면 미끄러지기 십상입니다. 네. 이게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지만 고재미예요. 네. 고재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렇지만 리그 경기는 요즘에 긁어 드시는 분들 많죠. 예. 이게 리그 경기는 감이 좋으셔야 돼요. 이게 프리미어 리그. 와, 요즘 프리미어 리그는 진짜, 와,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이게 워낙 이제 프리미어 리그,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프리미어 리그는 돈이 진짜 많아요. 다른 리그는 거의 뭐, 빅1, 빅2, 빅3 빼고는, 다른 리그는 전부 셀링 클럽이거든요. 세리에 A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셀링 클럽이에요. 근데 그 셀링을 전부 받아먹는 게 프리미어 리그죠. 프리미어 리그가 등재권료가 남은 4대 리그로 치면 라리가 분데스리가 그리고 세리에 A 세 개 합친 거보다 한 30% 정도 적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리그 2배의 중계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에서 축구 보려고 그러면 돈 되게 많이 내야 돼요. 근데 그 내고 돈을 축구를 보죠. 이유는 경기장 더 비싸거든. 경기장은 더 비싸요. 예. 경기장 한 2번 갈 거면, 한 번 갈 거면 뭐 한 달 이용료 되니까. 그리고 거긴 또 이게 또 빡세가지고, 그 펍 같은 데는 또 따로 요금을 내고, 다른 요금제로 가입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틀어줘야 돼. 예, 그래가지고 펍에서 이제 맥주 마시면서 이제 보는 거죠. 예. 그게 문화입니다. 예. 우리는 사실 뭐 쿠팡으로 지금 보는데, 그 스포츠 패스 9,900원, 원래 7,900원에 9,900원, 16,900원인가? 아니지. 17,800원인가? 그 되잖아요. 예. 엄청 싼 거예요. 진짜 싼 거. 진짜 싼 거야. 그렇다는 거고요. 음,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싸게 보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멀잖아요. 멀기 때문에 싼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성향인데, 유럽이니까 뭐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이런 애들이 막 유럽의 좋은 축구 경기 다 볼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자기 리그만 봅니다. 자기 리그에 자기 팀만 거 주구장창 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리그의 뭐 레알 마드리드와 뭐 바르셀로나의 클래식 더비 이런 거는 보겠지. 바이에른 미넨과 도르트문트 이런 거, 맨유, 맨시티 이런 거는 보겠죠. 아니면 뭐 밀란 더비라든지 유벤투스, 밀란 이런 거는 보죠. 이런 거는 보는데 다 보는 것도 아니고요. 관심 있는 사람만 봅니다. 예, 그렇게 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유럽에도 물론 뭐 우리 승패 같은 게 뭐 여러 리그를 섞어가지고 나오면 뭐 보는 사람이 좀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넓게 축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관전자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축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에 9,900원짜리 사실 생각하면 엄청 싼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독일 리그 보고, 라리가 보고, 프랑스 리그 보고, 거기다가 세리에 A도 보나? 세리에 A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클럽 월드컵, 그리고 보자. 와,
남미 지역에서 뭐 국가대표, K리그,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십, EFL컵, FA컵 전부 다 하고, 라리가 다 하고, 분데스리가 다 하고, 프랑스 다 하고, 세리에 A만 없구나. 아, 세리에 A만 없군요. 아, 세리에 A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빼고 다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 농구까지 해주는 거 생각하면 엄청 싼 거예요. 근데 우리 리그도 아닌 거를 돈 주고 보는 게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싼 겁니다. 예. 쓸데없는 얘기 너무 길겠네. 예. 죄송합니다. 뭐 하다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선수 얘기하다 넘어왔구나. 그래가지고 선수를 엄청나게 빨아들이잖아요. 예. 여기 뭐 천억 쓰는 팀이 뭐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고. 제가 썬더랜드 따로 이야기 따로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죠? 썬더랜드가 돈 엄청나게 썼거든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그렇다. 예. 그래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일부를 기본적으로 보면, 요 자료를 보기 전에 우선 제가 이번 주부터 이렇게, 소파스코어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보시면 위에 써있죠. 득점, 홈 경기 득점, 원정 경기 득점, 그리고 실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라리가도 득점, 홈 경기, 원정 경기, 그리고 실점, 이렇게 요거 만들어가지고, 예, 그 게시물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가지고 참고하세요.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공이라고 써있잖아요. 지공이라고 써있는 거는, 그러니까 볼을 이렇게 빌드업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볼 돌리다가 골 넣는 거예요. 속공은 볼을 바로 넘겨가지고 상대 수비수가 오기 전에 바로 넘어가가지고 스피디하게 속공했다 한 번 뒤로 뺐다 다시 들어가는 건 지공이지 속공 아닙니다. 속공에 대해서 엄청난 그게 속공 3개면 엄청난 거예요. 예. 속공이고요. 세트피스는 말 그대로 세트피스, 페널티킥은 말 그대로 페널티킥, 자책골은 역시 자책골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걸 해가지고 득점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공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진짜 그 팀의 공격 능력이에요. 토트넘 엄청나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세트피스. 세트피스가 그 팀의 힘입니다. 예. 세트피스 요 2개를 주로 보셔야 되고, 홈 경기에서 잘하냐 원정 경기에서 잘하냐 요것도 거의 뭐 사실 강팀들은 비슷한데 약팀들은 이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찾아보시고, 그리고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팀이 어느 팀인지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냥 실점도 많은데 세트피스 실점, 그냥 실점이 의외로 적은 팀들은 그러니까 시즌 지나면 지날수록 성적이 올라갑니다. 예. 수비가 단단한 팀은 뒤에 되면 될수록 성적이 올라가요. 그런 의미에서 토트넘은 팀이 완전 바뀌었죠. 공격력이 좋은데 수비력도 좋아. 토트넘 지금 세트피스 실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 토마스 프랭크 감독 특징이라서 그렇긴 한데 상당히 높게 세우죠. 키 큰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기도 한데 상당히 높게 세워요. 그런 거를 보실 수 있다. 뭐 라리가는 이제 라리가 2부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요 자료를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리면 이제 재밌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계속 데이터로 모으거든요. 이런 데이터 다 모아가지고 때려 넣고 인공지능한테 요약해줘 해서 요즘에 문서를 올리기 때문에 문서가 좀 커졌는데, 이렇게 문서가 좀 커졌는데 읽어보시면 하면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이상한 부분도 있는데 읽어보시면, 대충 걸러서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참고하시라고 자료 만들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감이 나빠가지고 감이 좋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당첨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저는 플러스입니다. 네. 저는 플러스예요. 올해는 많이 플러스입니다. 예. 당첨 한 방에 100만 원 이상도 당첨. 이렇게. 예. 그렇다는 거고, 좋은 거, 중요한 건 그거 아니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4경기를 잡아봤어요. 워낙 잘하는 팀이라 가지고, 리버풀,
리버풀, 맨시티, 썬더랜드, 토트넘. 썬더랜드, 맨시티. 와, 맨시티 압도적이네. 버니 수비 좀 잘하는데. 토트넘. 이렇게 했는데, 토트넘은 좋아서 넣은 거고요. 맨시티가 이 정도인가? 맨시티가 조금 버벅거리긴 버벅거리는데, 예. 이제 맨시티가 공격력이 좋죠.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좋고, 속공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트피스 득점력이 없다는 게 문제고, 특히 홈에서 맨시티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홈에서 공격력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원정에서 상대팀이 어디지? 번리죠. 번리가, 공격력이 좋지 않네요. 예. 몇 경기 안 해가지고 이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어느 정도 실점을 보죠. 실점을 보면, 번리가 여기 있는데, 괜찮습니다. 실점이, 예. 번리가 4-1, 4-1, 4골 먹고, 기공으로 세트피스로 한 골 먹고, 페널티를 번리가 좀 수비를 거칠게 하긴 하더라. 예. 한국, 실점은 비슷해요. 맨시티도 4점, 예. 페널티 한 골 줬고, 뭐, 이 정도네요. 예. 번리가 자책골이 하나 있고, 예. 세트피스 한 골 뭐.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시티는 세트피스는 큰 의미가 없죠. 예, 속공을 넣는 거예요. 속공으로 골을 얼마나 먹나 보니까 버니가 수비를 워낙 밑으로서 하기 때문에 속공을 안 먹습니다. 이 팀은 아마 시즌 끝날 때까지 이게 한 8 이하로 될 것 같아요. 완전 내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요거는 무승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쪽 몰린 게 아니신가 싶어요. 아직 얼마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조금 그렇다. 예. 리버풀 승을 가긴 하는데 여러분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이 데이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리버풀이 공격력이 좋아요. 공격력이 좋아요. 원정에서 공격력도 리버풀이 좋지는 않죠. 홈보다는 못해요. 홈에서 압도적이지 원정에서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실점은 어느 정도냐? 크리스탈 팰리스의 실점력은 쭉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비력으로 리버풀보다 좋습니다. 리버풀보다 수비력이 좋아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도 좋은 사람이에요. 우승컵도 있어요. 네. 그것도 뭐 빅클럽에서 우승한 거 아니에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우승한 거예요. 특히 강팀이랑 잘 싸웁니다. 이 감독이.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것도 살짝 요 무승부에 예. 왜냐면 왜 무승부냐면 승을 하면 승이지 왜 무승부냐면 보시고 아시겠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격력 자체가 별로입니다. 득점력 자체가 별로예요. 두 팀의 득점력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가지고 요거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요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뜰 것 같은데 어디가 뜰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고요. 뭐 썬더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썬더랜드 투자 이야기도 있지만 데이터만 봐도 썬더랜드가 상당히 의미 있는 썬더랜드 어디였지? 썬더랜드가 상당히 의미 있는 예,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실점에서 썬더랜드가 여기 있는데 실점이 상당히 좋죠. 수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썬더랜드가. 거기에 이제 노팅엄이 수비가 별로죠. 노팅엄이 그렇다고 공격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모든 데이터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썬더랜드 쪽이 괜찮다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두 경기는 예, 지난번과 같은 형식으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져 버렸네.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길어져 버려서 죄송하고요. 2부는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9월 27일에 아주 흥미로운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2개나 열리는데요. 네, 이 경기들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첼시 대 브라이턴,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와 AFC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이 두 경기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전술 분석 보고서 그리고 예측 자료까지 저희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각 경기의 어떤 핵심적인 전술 싸움이라든지 또 주목해야 할 선수, 어쩌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예상 결과까지 여러분께서 경기를 보실 때 아, 이거구나 하고 딱 무릎을 치실 만한 그런 핵심 정보들을 좀 뽑아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경기부터 가보죠. 네, 첫 번째 경기 첼시가 홈이죠.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브라이턴을 만납니다. 아시다시피 두 팀 다 이번 시즌에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첼시는 마레스카 감독, 브라이턴은 휴르첼러 감독. 두 팀 모두 뭐랄까 아직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이 두 감독 스타일이 정말 정반대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시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 대조적인 부분이 이번 경기의 뭐랄까 가장 큰 재미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골키퍼부터 아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빌드업, 굉장히 엄격한 점유율 축구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보고서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이 시스템이 아직은 좀 삐걱대는 것 같아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2골밖에 못 넣었다는 게 좀 상징적이죠. 심지어 마레스카 감독 본인은 인터뷰에서 우리 팀 공격력은 리그 2, 3위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 기록이랑 너무 다르니까 좀 논란도 됐었고요. 이런 간극 자체가 지금 첼시가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간극이요. 흥미롭네요. 단순히 뭐 운이 없어서 골이 안 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운영 자체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보고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보고서 분석을 보면 첼시가 공들여서 후방 빌드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공격 마지막 단계에서는 좀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드업 과정 자체는 엄청 정교한데 막상 상대 박스 근처까지 가면 창의적인 플레이나 파괴적인 움직임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죠. 뭐랄까 잘 만든 기계인데 마지막 핵심 부품이 하나 빠진 느낌. 그런 거죠. 게다가 팀의 에이스잖아요. 콜 파머. 이 선수를 갑자기 벤치에 앉힌다거나 이런 선수 기용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요.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의 무죄라기보다 시스템 자체의 한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도 있어요. 핵심 라이트백, 주장이죠. 리스 제임스가 지난 경기 퇴장당해서 이번에 못 나오고 또 공격에서 뭔가 해줘야 할 무드리크는 도핑 이슈로 지금 잠정 출전 정지 상태고요. 정말 마레스카 감독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확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리스 제임스 공백은 공격 수비 양쪽에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첼시를 만나는 브라이턴은 보고서 표현을 빌리자면 거의 전술적 카멜레온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유연해요. 휘르첼러 감독이 상대에 따라서 또 경기 상황에 따라서 포메이션을 계속 바꾸거든요. 수비할 때는 5-2-3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다가도 공격으로 나갈 때는 거의 2-2-6 이런 극단적인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 상대 약점을 파고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변화라서 더 무서운 거죠. 2-2-6여? 와, 정말 극단적이네요. 그런 유연함이 브라이턴의 최대 강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유연함을 바탕으로 한 아주 강력한 전방 압박. 이게 첫 번째 무기고요. 상대가 뒤에서 좀 여유 있게 공 돌리는 걸 그냥 안 놔두죠. 첼시처럼 빌드업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한테는 엄청 부담될 겁니다. 두 번째 무기는 주장 루이스 덩크. 이 선수의 발끝에서 나오는 아주 정확한 롱패스입니다. 전방 압박이 좀 막힌다 싶거나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그냥 덩크가 한 방에 뻥 차서 바로 역습 기회를 만들어요. 실제로 이번 시즌의 강팀이죠. 맨시티 상대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2-1로 이겼잖아요. 자기들 방식이 통한다는 걸 이미 보여줬죠. 와, 맨시티까지 잡았군요. 근데 보고서를 보면 브라이턴도 약점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경기 막판에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거, 그 뒷심 부족 문제예요. 개막전 때 플럼이랑 할 때도 거의 다 이긴 경기를 막판에 동점골 먹고 비겼잖아요. 네, 맞아요. 보고서 데이터 보니까 지난 시즌 포함해서 브라이턴이 경기 종료 15분 전에 실점하는 비율이 리그 평균보다 꽤 높더라고요. 이게 체력 문제인지 아니면 전술 바꾸면서 생기는 리스크 관리 문제인지 그냥 집중력 부족인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개별 선수들 실수도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 경기 어디서 승부가 갈릴까요?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3가지 정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첼시의 그 체계적인 후방 빌드업 대 브라이턴의 강한 전방 압박. 이 싸움이죠. 첼시가 이 압박을 뚫고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압박에 실수해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첼시 진영에서 공 뺏기면 바로 찬스거든요. 브라이턴은. 네, 그렇죠.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가 치명적이겠네요. 두 번째는 콜 파머를 어떻게 막느냐. 보고서 보면 파머가 강한 압박이나 맨마킹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브라이턴이 파머를 꽁꽁 묶는 데 성공하면 첼시 공격은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다른 선수 역할이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요즘 골감각 좋은 선수 있죠? 전 브라이턴 선수 주앙 페드로. 이 선수 같은 다른 공격수가 뭔가 해줘야 합니다. 친정팀 상대로 뭔가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양 팀의 약점 싸움입니다. 브라이턴의 경기 막판 집중력 문제 대 첼시의 고질적인 득점 가뭄. 어느 팀 약점이 더 크게 터지느냐? 이것도 승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첼시는 일단 홈이라는 이점이 있고 주앙패드로 폼이 좋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마레스카 시스템의 어떤 경직성, 골 결정력 문제, 그리고 제임스랑 무드리크가 못 나온다는 거 이게 좀 부담이죠. 네. 반면에 브라이턴은 전술적으로 아주 유연하고 압박이 강하고 또 맨시티를 잡으면서 자신감도 올라왔겠지만 경기 막판이 좀 불안하고 가끔 수비 실수가 나온다. 이게 약점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어느 한 팀이 압도하기보다는 1대1 무승부나 브라이턴이 1대0 혹은 2대1 이 정도로 살짝 이기는 그림을 조금 더 가능성 있게 보고 있네요. 여러분은 이 분석 어떻게 보시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가 홈구장 엘런드 로드에서 AFC 본머스를 만납니다. 와, 이건 뭐랄까 승격팀의 고군분투, 네, 완전 돌퉁의 팀 이런 구도네요. 현재 리즈가 12위인데 본머스는 지금 무려 4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본머스 시즌 초반 분위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구단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출발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개막전 때 리버풀한테 지고 나서는 리그 4경기 무패예요. 3승 1무. 더 놀라운 건 이 4경기에서 딱 한 골만 먹었다는 겁니다. 와, 수비가 엄청나네요. 네, 이건 뭐 이라올라 감독 축구가 팀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봐야죠. 그 감독 스타일이 흔히 개겐 프레싱이라고 하잖아요. 공 잃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엄청 강하게 압박해서 공 다시 뺏어오는 거. 그리고 뺐으면 뭐 지체 없이 그냥 바로 직선적으로 빠르게 상대 골문으로 달려들죠. 실제로 보고서 보니까 본머스가 리그에서 직접 공격 횟수가 가장 많은 팀 중 하나더라고요. 이야, 이라올라 감독 색깔이 정말 확실하군요. 근데 재미있는 데이터가 또 있더라고요. 본머스 센터백 중에 세넷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리그 전체에서 롱볼을 가장 많이 시도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압박 축구하는데 롱볼이라니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게 바로 이라올라 감독의 좀 실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전방 압박에 뭐 맨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압박 실패했을 때 아니면 상대가 영리하게 빠져나왔을 때 그때를 대비한 플랜 B가 바로 세네시의 정확한 롱볼인 거죠. 아, 플랜 B군요. 네, 상대 수비가 아직 자리 잡기 전에 그냥 뒷공간으로 한 번에 빠르게 때려 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박이랑 빠른 역수비 메인 플랜이고 거기에 롱볼로 뒷공간 바로 노리는 서브 플랜까지 갖춘 상당히 완성도 높은 팀이라고 봐야 합니다. 야, 플랜 B까지 있는 본머스라. 이거 리즈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럽겠는데요. 리즈는 다니엘 파르케 감독 체제죠. 주로 4-2-3-1 포메이션 쓰면서 여기도 뭐 활동량 압박 줄여야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즌 초반에는 좀 오락가락했어요. 특히 원정 가면 좀 약한 모습? 아스날 원정에서 0대5로 크게 지기도 했고 하지만 역시 엘런드 로드, 그 유명한 홈구장에서는 아직 안 졌습니다. 에버튼 1대0으로 잡았고 강팀 뉴캐슬하고도 0대0으로 비겼죠. 홈에서는 확실히 달라요, 이 팀. 맞습니다. 엘런드 로드 분위기는 뭐 원정팀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죠. 그리고 리즈가 최근에 울버햄튼 원정 가서 3대1로 역전승하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어요. 특히 주목할 게 그 경기에서 골 넣은 선수들이 다 이번 여름에 새로운 선수들이에요. 켈버트 루인, 슈타후, 오카포. 아, 영입생들이 다 골을 넣었군요. 네. 이게 어쩌면 파르케 감독 전술이랑 새 선수들이 드디어 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거든요.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리즈의 반등 가능성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새 공격수들이 터져주는 건 진짜 좋은 소식인데 근데 리즈한테 너무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부상 문제. 울버햄튼전에서 잘했던 라이트백 제이든 복을 발부상이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공격 쪽에 요토랑 다니엘 제임스도 부상이고요. 네, 그렇죠. 걱정하는 건 주전 골키퍼 루카스 페리. 이 선수가 대퇴 사두근 부상이라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라면 지금 잘 나가는 본모스 상대로는 너무 치명적인데요. 네, 페리 골키퍼 결장 가능성, 이게 이번 경기에서 어쩌면 가장 큰 변수일 수 있습니다. 본머스 공격이 워낙 날카로워서요. 특히 보고서에서는 가나 국가대표 공격수죠. 앙투안 스메뇨. 이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딱 꼽고 있어요. 벌써 리그에서 3골 2도움 올리면서 본머스 공격의 핵심인데 이 선수 스피드랑 저돌적인 돌파가 장난 아니거든요. 상대 수비수들이 엄청 힘들어요. 만약에 리즈가 주전 골키퍼 없이 이 세메뉴를 포함한 본머스의 빠른 공격을 막아야 한다면 글쎄요,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메뇨의 스피드랑 파워, 대부상병동인 리즈 수비진, 특히 골키퍼 자리의 불안함. 여기가 딱 승부처가 될 수 있겠군요. 이 경기는 두 팀 다 압박 좋아하니까 엄청 빠른 템포로 막 진행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양팀 다 공 뺏기면 바로 강하게 달려들 거라서 중원 싸움도 엄청 치열할 거고 경기 템포 자체가 빠를 걸로 예상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의 어떤 안정성이나 시스템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 본머스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머스도 물론 뭐 아담 스미스나 루이스 쿡, 위날 같은 부상자가 있긴 한데 팀 전체적인 상승세는 뭐 흔들림이 없어 보여요. 그래도 리즈 홈인데요?
그렇죠. 리즈의 홈 강세는 절대 무시 못 사죠. 보고서에도 엘랜드 로드에서는 다른 팀이라는 점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본머스가 과거에 엘랜드 로드에서 이긴 적이 없다는 그런 과거 통계보다는 지금 본머스가 보여주는 이 압도적인 기세와 자신감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뭐 베팅 업체나 통계 분석 사이트 옵타에서도 본머스가 근소하게 우세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경기를 보실 여러분, 이 점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리즈는 새로운 공격수들, 특히 캘버트 루인의 득점포가 홈에서도 터질 수 있을지, 그리고 부상으로 좀 헐거워진 수비진, 특히 만약에 페리 골키퍼가 진짜 못 나온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면서 본머스의 핵심, 세메뉴를 막아낼지, 이게 관건이겠고요. 네. 반면에 본머스는 지금 뭐 리그 최고 수준의 조직력과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죠. 이라올라 감독의 시스템이 엘랜드 로드의 그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과연 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보고서는 리즈의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세나 전력 누수 같은 걸 고려하면 본머스가 한 2대1 이 정도 스코어로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이 두 압박 축구팀의 정면 충돌, 여러분은 어떤 결과 예상하시나요? 네, 이렇게 토요일에 열릴 프리미어리그 두 경기의 전술적인 포인트를 미리 좀 짚어봤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가 추구하는 그 점유율 축구가 휘르에철라 감독이 보여주는 예측 불허의 유연함에 어떻게 맞설지, 그리고 파르케 감독의 리즈가 자랑하는 그 홈에서의 저력이 이라올라 감독이 이끄는 본머스의 무서운 상승세를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상세 보고서들에서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분석한 두 경기를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뭐랄까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잘 짜인 시스템이 압박감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압박감이라는 건 단순히 상대팀이 전술적으로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뭐 부상이라든지 성적 부진 같은 외부 요인에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까지 다 포함해서요. 아, 그러네요. 네, 첼시는 지금 득점 부진이랑 감독 발언 논란이라는 압박감이 있고, 브라이턴은 막판 실점이라는 압박감, 리즈는 부상 병동이랑 승격팀이라는 압박감, 또 본머스는 이제 상위권 팀으로서 받는 어떤 견제, 이런 압박감을 안고 경기를 하는 거겠죠. 정말 그러네요. 시스템을 얼마나 잘 만들었냐만큼이나 그 시스템이 이런 외부 압박 속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적응할 수 있느냐. 이게 그래서 중요한 최종은 겁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네, 최종은 이렇게 나왔고, 본머스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고요. 예,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셔야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료 올려도, 게시물에 자료 올려도 이 알람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람 설정 해놓으셔야지,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모두 공개로 할 생각이에요. 예. 감사합니다.